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뉴스는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테인리가 실제 비트코인 ETF와 중복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음, 지금 예전에 IC라는 곳,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IC라는 곳에서 바크트라는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그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크트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 비트코인 ETF와 중복된 게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단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트위터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의 이제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에도 굉장히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게,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좋은 소식들, 유익한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채널 운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지금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요. 여기 IC라는 곳에서 지금 바크트라는 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플랫폼은 이제 스타벅스와 뭐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들어가 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같이 만들고 제휴를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IC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IC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라는 겁니다. 이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이 바크트라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바크트라는 플랫폼을 만든 IC라는 곳은 결국엔 후원자가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IC의 후원자로 들어가 있는 게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뭐 BP, 뭐 브리티시 페트롤 뭐 이쪽이죠. 그 에너지 기업들 몇 군데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그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그 새로운 플랫폼 바크트라는 게 여기에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거죠. 바크트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이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도 되고 실제 커스터머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할 거예요.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근데 지금 바크트가 추구하는 게 규제 승인된 실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그 암호화폐를 실제 거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BTC,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참 재미난 부분인데요. 그 기관 투자자가 실제 비트코인을 안심하고 투자하기가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만약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여기에 지원을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크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마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출시가 되고 준비가 완료가 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플랫폼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크트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도 그거고요. 뮤추얼이나 헤지 펀드들이 could easily add a BTC alloc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신의 그 자산으로 이걸 BTC를 넣을 수 있게 되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쉽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ET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ETF를 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비트코인 ETF를 추진하는 이유는요, 결국엔 기관 자금이에요. 큰 기관 자금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ETF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 실제 기관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커요. 근데 그걸 지금 이 플랫폼에서 하겠다는 거죠. 바크트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걸 하겠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뒷배가 지금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이 계속 안 날까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이러면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 과연 이 ETF를 먼저 승인하게 과연 놔둘까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와 SEC와 어느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어마어마한 자금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명실상부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다른 기관에서 먼저 이런 ETF를 승인받아서 시작하게 놔둘까? 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어, 이 플랫폼이 이제 제대로 가동되는 시기가 11월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거래소가 지금 이제 그때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할 것이다 지금 공표를 해놨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플랫폼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준비가 돼서 런칭이 되는 데까지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아마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런칭이 되고 시작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승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맞아 떨어져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좀 지연이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JP모건 이쪽에서 지금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기사에서.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투자전략 그룹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CEO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보통은 이제 매집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통 보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 플랫폼이 완성되고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어, 얘네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제 말이 모두 맞을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그냥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에서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도 보시고 다른 매체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이 기관들이 하는 행동들을 좀 보시면서 왜 이런 행동들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좀 더 시야가 좀 더 트이는 것 같고요. 좀 더 크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이런 시장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흘러가는데
큰 틀에서의 흐름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고 예측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증거들이 있을 때 그걸 받쳐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런 증거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ICE의 후원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있구나. 그리고 걔네들이 ICE가 지금 새로운 플랫폼을 런칭을 하는구나. 근데 바크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 골드만삭스 그 후원자인 골드만삭스가 지금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를 또 출시한다는구나. 그걸 준비한다는구나. 요게 나왔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계속 하락할 거,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앞으로 2018년 11월에 선물 거래소가 런칭이 된다면 그때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얘네들은 어떤 전략을 필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예측해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락 추세에 너무 이제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시기가 좀 좋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상심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볼 줄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통찰력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 온전히 여러분들 투자에 그냥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정보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정말 응원으로 하루하루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